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일단 우리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간은 지난번이랑 거의 똑같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사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좀 방대하고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분자 구조 한번 복습 한번 때리는 시간을 가지고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시에는 우리 화학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때까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산염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영재고 입시 수업이다 보니까 산염기, 산화환원 이런 단원들이 엄청나게 막 깊고 진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영재고 입시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계산 위주로 하는 그런 산염기보다는 개념적이고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때에 따른 열 출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분자 구조 복습.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거는요, 첫 번째로는 제가 종이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다 까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루이스 구조 그리고 분자 구조, 그 다음에 극성 판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좀 많이 해볼게요. 쉬운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오던 말까지. 기억나시겠지만 그릴 때는 형식 전화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려주셔야 됩니다. 재밌는 문제 없을까? 완전히 까먹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깐 있었던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다 잘할 것 같지만 세 문제만 더 해볼까? 결합각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결합각 비교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억을 하길 바라며 다음에 안녕. 어이 못했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13번까지는 루이스 구조 그리고 분자 구조 예측하고 곡선 판별 한번 해보는 것까지. 그 다음에 14, 15, 16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결합각들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H, NH 각도, 여기는 H, PH 각도고요. 여기는 HCC, HCC, 여기도 HCC 각도를 말하는 거겠죠? 시간은 안녕. 혹시 종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요. 네? 언젠가 또 종이 있다? 종이 필요하신 분 이거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거니까. 보이나? 오케이, 좋아요. 한번 얘기했듯이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영조 입시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년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조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은요, 이거는 그냥 TMI보다는 FYI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FYI 혹시 뭔지 아세요? For your information. 알면은 언젠간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일단 우리 1단원입니다. 계산하는 거, 노가다. 계산. 두 번째로는요, 기체단원입니다. 기체단원, 사실 1단원 계산이야 뭐 당연히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되고, 기체, 제가 보기엔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온다면 용액. 용액 이것저것 우리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죠? 뭐 특히나 지난번에 했었던 상투 현상이라든지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림 아니면 증기압력 내림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해요. 그 못지않게 농도 계산하는 문제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 극성 뭐 무극성 이런 얘기들 하는 거. 근데 얘네들은 안다고 해서 확실하게 다 맞출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오리털 파카. 안다고 다 풀 수 있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문제의 눈치를 좀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단원들은 여기에 랭크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도움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요건 것 같아요. 평형, 화학 평형. 화학 평형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계산해가지고만 뭔가를 하진 않지만 평형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 기체 문제 이런 걸 틀린다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마 오늘은 산연기 웬만하면은 전 마무리 짓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산연원도 많이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다 하는데 당연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2월 내내 앞에 이런 단원들 좀 빡세게 문제도 많이 풀고 다음에 개념적으로 복습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셨죠? 거의 다 하셨나요? 많이 했을 거라 믿어요. 떠드는 거는 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시면서 심심할까봐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 선념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요 분자들은 꼭 한 번쯤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외 문제로 요것도 한번 하죠. 혈압각도 비교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H2와 H3O 플러스의 각도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17번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흔히들 안 그리는 거 비공유전자쌍 다음 형식전화 안 그리면은 안 되겠죠? 물론 영재고 입시에서 그걸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선행으로 들어가서 못 내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를 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지 저 내용은 무조건 맞닥뜨립니다. 되고 있겠지? 오케이. 이 문제랑 이 문제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 시간 없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럼 빨간 문제라도 꼭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균일한 구조가 가능하겠죠. 결합이 4개죠. 셋 하나보다는 둘 들어가면 조금 더 균일하겠죠. 그리고 중심 각도가 뭘까요? 숙제 없는 주간에 보내니 좋으셨나요? 숙제가 없었어요. 숙제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숙제 다 안 하셨잖아요. 저만 해놨죠. 정말? 네, 했었어요. 일찍 와서. 근데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일찍 와서는 불하잖아. 진짜네. 나 일찍 왔었는데도 못 봤는데. 저 1시간 반 일찍 왔어요. 진짜? 네. 그럼 내가 매번 일찍 와서 이제 앞으로 숙제할 수 있도록 숙제 꼭 내줄게. 네.
혹시 네, 입체 구조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시면은 잠시 도움을 드리면 SN이라는 거 아시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입체 수라는 거 계산했었죠? 입체 수라는 거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수, 결합한 원자수에다가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일 때, 3일 때, 4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5, 6, 7, 8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아직도 무의미한 얘기고요. 2일 때는 선형 구조, 3일 때는 평면 삼각형 구조, 4일 때는 정사면체 구조였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SN이 각각 2, 3, 4일 때 뼈의 구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잃었다 싶으면은 요거를 좀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너무 좋겠죠. 이거는 한 2월 중순에서 말쯤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즐겁진 않지만 언젠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도 하나도 모르면 안 되지. 지난번에 몇 시간 썼는데. 이 너네가 맨날 여기서 해 수업을. 과학은 영상. 아 이창빈 선생님이신가? 네? 아니고. 뭐지? 영어식 안 하시는 분들 개 잘 봤다. 야 97개 중에 97. 2개 틀렸어 2개. 잘 모르겠다 나는. 난 영어 잘 모르겠다. 지금이 20분이니까 30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혹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면은 요 빨간 문제들 먼저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문제 있어. 네, 빨간 줄 쳐져 있는 문제. 저랑 각도 비교. 뒤에 봐도 몰라 똑같아. 모든 원자의 억제시가 만족이 됐나요? 그럼 전체 형식 전화의 합이 전체 전화와 같나요? 결합 개수는 몇 개야? 결합 개수 세는 거 기억나요? 이거인지 이럴 때는 균이란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어야 돼.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 항상. 네,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어차피 세 개면은 둘 개 하나 하나 해야 하나. 돼. 둘 하나 하나. 오케이. 여기 삼각형 구조. 한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안 된다. 그럼 그치. 파이트치를 안 이제 사실 우리하고는 좀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 고리형 구조가 가능한 최소 원자 개수는 5입니다. 5. 뭐 물론 3, 4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주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 5부터입니다. 5, 6 정도가 아주 좋아요.
집에 묶인 강아지 얘기로 했었는데 줄에 묶인 강아지 얘기로 NH3랑 pH3 얘기했었죠. 그 문제보다는 45, 14, 16, 17이 혹시 중에 다행이겠네 17까지. 그래 너무 좋지. 와씨 짱있네. 여담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집에 갔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왔겠죠? 수업이 없었겠죠? 아쉽지. 약간. 정말 안 되죠. 아니 근데 고속도로 가는데 진짜 차가 약간 쓱 미끄러져가지고 개 무서웠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줄 알았어. 저희 엄마 저번에 그랬다가 버스 정류장 갔어. 네 사람이 없는 버스 정류장이면 괜찮습니다. 있었어요. 아무도 안 내려주면 괜찮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갔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나도 빠르고 옆 사람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거지. 한 5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 14번,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결과를 외워도 너무 좋은데 이유를 알면 진짜 완전 좋습니다. 슬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먼저 한번 해볼게요. H2O. 자 우리 처음이니까 한 번만 정직하게. 자 A 값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A가 뭐였지? A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죠. O는 원래 전자 6개 가지는 놈, H는 하나 가지는 놈이기 때문에 8개입니다. B는 뭐였죠? B는 우리가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였어요. B는 산소의 옥텟은 8개, 수소의 옥텟은 2개이기 때문에 12개의 전자가 총 필요합니다. 전자 4개 부족하네요. 이 4개는 어디서 가져와야 돼?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합 하나당 2개의 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2개의 결합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O를 중심에 두고 H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H2O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자,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를 지금 몇 개 느끼고 있냐? 4개의 전자를 느낄 수 있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 부쌍을 넣어서 8개를 맞춰줘야 돼요. 자, 수소는 지금 전자를 2개 주변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옥텟을 다 만족시켰다. 아,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 이 중심 원자 산소의 SN을 한번 구해보면은 결합한 원자의 개수는 몇 개? 하나, 2개. 다음 비공유 전자쌍수 하나, 2개.
그래서 4가 됩니다. 자, SN이 4인 경우에 뼈대 구조는 뭐였었죠? 정사면체. 자, 그래서 5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정사면체의 배열을 이루어야 됩니다. H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구조가 뭔가요? 구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비공유전자쌍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 우리는 이것만 보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이 극성인가요? 극성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O와 H 사이의 결합에서는 전자를 누가 가져가죠? 이럴 때 전자를 누가 가져가는지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바로 전기음성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전기음성도라는 거는 결합할 때 두 개의 원자 중에 누가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이 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성질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산소가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한참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훨씬 강하게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벡터 합은 죽어도 0이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합 벡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티늄의 H3O+도 한번 해볼게요. H3O+는 조금 특이했었죠. A 값을 구할 때 하나를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뭐야? 전자의 개수. 자, 6개 더하기 1 곱하기 3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왜 빼줘야 되지?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가 붙었다는 거는 우리가 H 3개랑 산소 하나가 가져야 되는 전자보다 한 개를 더 잃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8개입니다. 자, 이 와중에 B 값은 8 더하기 2 곱하기 3 해서 14 되겠죠? 전자 6개 부족하니까 결합 몇 개 필요하다? 3개 결합 필요하겠다. 마찬가지로 산소를 중심에 두고 3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산소 원자한테 비공유전자쌍 한 쌍만 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SN 한번 계산해 보면은 SN은 결합한 원자 수는 3개, 비공유전자쌍 1개 해가지고 4. 아이고 미안. 우리 형식 전환 아직 안 했죠? 형식 전환할 때는 이렇게 전자의 소유권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중심 원자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를 6개 가져야 되는 놈인데 지금 전자를 몇 개만 가졌어요? 5개만 가졌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전화 맞춰줘야 되겠죠? 물론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요 중간에 자르는 거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이 4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사면체 뼈대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H 3개, 비공유전자쌍 1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 중에는 산소가 전자를 끌어가는데 요 합벡터가 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극성입니다. 입체 구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삼각형 밑바닥을 가진 뿔로 보이기 때문에 삼각뿔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답만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구분형 극성. 얘는 삼각뿔 극성. 좋습니다. 혹시 적으실 거 있다면은 밑에다 좀만 더 할게요. CH4. CH4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분자죠? A는 4 더하기 1 곱하기 4 8개. B는 8 더하기 2 곱하기 4 해서 16. 전자 8개 부족하니까 결합은 몇 개? 4 결합 필요하겠죠? 이건 쉽죠? CH4는 C를 중심으로 4개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SN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SN 같은 경우는 몇이에요? SN은 그냥 정직하게 4죠? 4 더하기 빵 해서 4입니다. 자, 그럼 당연하지만 똑같이 뼈대 구조는 이렇게 H. 자, C와 H 사이의 전자는 누가 가져가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값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은 너무 좋긴 합니다. 전기응성도 값을 외우고 있으면은 진짜 좋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FON, C, H 요 5개 외우면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묻는 것들의 90% 이상이 다 얘네들로부터 나오거든요. 참고로 F는 이 전기응성도 값의 약간 기준이 되는 값이긴 합니다. 혹시 몇인지 아시나요? 4.0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맞아요. 0.5씩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수소는 몇일까요? 2.0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2.1입니다. 자, 요거 값은 모르셔도 됩니다. 순서만 기억하셔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CH4 그럼 전자는 누가 가져가냐? 좀 미약한 정도긴 하지만 C가 가져갑니다. 사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할까요? 합벡터 다 합치면은 빵이 됩니다. 그쵸? 다 같은 방향으로 전자를 밀어주고 있으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상쇄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래서 정사면체 무극성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거 있으시면은 정리하시고 근데 정말 저 전기음성도 값은 순서라도 기억해 두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리까리 할 때 확신을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NH3, NH4 플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H3 A는 5 더하기 1 곱하기 3 해서 8, B는 8 더하기 2 곱하기 3 14. 자, 결합은 3결합 필요하겠죠? 이제 쉽죠? N 하나에 H가 3개 이렇게 있겠다. 자, 그 다음에 N은 지금 옥텟 규칙 다 만족시켰나요? 아니죠? 6개밖에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문전자쌍 한 쌍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항상 여러분은 전자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항상 따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 지금 전자를 몇 개 소유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소유하고 있네요. 수소도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가진 하나로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아무 문제없는 루이스 구조가 되겠네요. 자, SN은 얼마죠? 3 더하기 1 해서 4가 되겠습니다. 결합한 원자 3개, 비문전자쌍 한 쌍 해서 4개입니다. 자, 4면은 뼈대 구조는 정사면체겠죠? 이렇게 정사면체만 자꾸 나오니까 재미없죠, 여러분? 금방 다른 거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 N과 H 사이에선 전자를 누가 가져가나요? N은 여기 있고 H는 여기 있네요. N이 전자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자를 이렇게 주겠죠. 요거의 요 벡터의 합은 0이 되긴 조금 힘들어 보이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는 형태가 나오니까 망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아까 우리 H3O 플러스랑 완전히 똑같은 구조죠? 삼각뿔형에다가 극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NH4 플러스. 여러분 NH4 플러스 문제 푸셨어요? NH4 플러스 이거 결합 그 구조가 뭘까요? 분자 구조? 삼각뿔, 정사면체.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맞아요. 한번 볼게요. 얘 뭐야? 자, 5 더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끝내면 무조건 틀리죠? 여러분 이거 이온의 루이스 구조 그릴 때 틀리는 이유는 무조건 거의 90% 이상 이겁니다. 플러스 이거 안 보는 거, 보고도 안 하는 거. 하나 전자 빼줘야겠죠? B는 얼마예요? 8 더하기 2 곱하기 4. B 구할 때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거 신경 안 써주시는 겁니다. 16. 그럼 전자는 8개 필요하니까 결합은 몇 개 필요하다? 4개의 결합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SN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SN은 얼마인가요? 미안.
NH4 플러스 루이스 구조 한번 먼저 그릴게요. N 하나 중심에 두고 H가 4개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중심에 있는 N은 옥텟을 만족했나요? 네. 만족한 것 같죠? 왜냐면 주변에 8개의 전자를 느끼고 있으니까. 자, 수소는 모두 옥텟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N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전자는 몇 개예요? N은 지금 전자 몇 개 소유하고 있어요? 4개밖에 없죠? 그치. 하나, 둘, 셋, 넷. 이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는 결합 전자를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헷갈린다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N 같은 경우는 전자가 원래 5개여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자, SN 한번 계산해보면 4 더하기 빵 해서 4입니다. 자, 4인 경우에는 우리가 뼈대 구조가 정사면체였죠? 예쁘고 보기 편안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N과 H 사이에서는 전자를 N이 가져가긴 하지만 문제는 요거를 다 똑같은 힘으로 모든 방향에서 다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CH4랑 정확히 똑같은 구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사면체 구조면서 무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 무극성. 그럼 NH4 플러스는 물에 안 녹겠네요. 왜냐면 물은 극성이니까. 극성끼리는 잘 녹이고 무극성끼리 잘 녹이잖아, 그죠? 맞아요. 자, 보시면 일단 지난번에 잠깐 했던 얘기인데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원래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럼 NH4 플러스는 물에 안 녹겠네요. 왜냐면 NH4 플러스는 무극성이고 H2는 극성이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온은 항상 물에 잘 녹아요. 왜 물에 잘 녹을까요? 전하를 띄니까. 전하를 띄니까. 맞아요. 전하를 띄면 근데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데? 그죠? 물에 들어가면은 수화가 됩니다. 그럼 물에 우리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 이렇게 H2O 있잖아.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NH4 플러스 이온이랑 상호작용을 할까요? 이렇게 플러스인 부분은 누구랑? 산소? 왜 산소일까요? 그쵸? H랑 O 중에서는 누가 힘이 더 세요? O가 한참 더 세죠? 전자를 이렇게 끌려가서 이 산소 주변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소는 이렇게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가 있겠죠? 그래서 NH4 플러스 같은 양이온이 들어오면은 플러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에 가까운 산소 원자가 더 끌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온이 들어가면 이렇게 산소 원자 쪽으로 이렇게 막 우다다다닥 하고 막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화, 또 다른 용매면은 용매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덕분에 이런저런 물질들이 용액이 될 수 있는 거다 얘기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CH 뻗어지자. 자, 그 다음에 O3 오랜만에 나왔죠? O3는 선뜻 생각하기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O3는 저는 그냥 A, B 구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A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3, 18. B는 얼마? 8 곱하기 3, 24. 결합은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합니다. 3결합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제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각형 만들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삼각형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1개, 2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모든 원자의 옥텟을 만족을 시켜주면은 중심 원자는 비공전자쌍이 몇 개 필요해요? 중심 원자는 비공전자쌍 몇 개 필요할까요? 지금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전자가 느껴지니까 한 쌍만 있으면 되겠죠? 얘는요? 3쌍 필요합니다. 얘는 2쌍 필요하겠죠. 자, 이제 전자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왼쪽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를 몇 개 소유하고 있어? 6개, 1개 해서 7개 소유하고 있죠? 전자가 하나 더
맞네요. 가운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요. 오른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피합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은 SN에 대해서, 중심 원자에 대해서 SN 한번 구해볼까요? 자, SN은 지금 주변에 두 개의 원자 결합돼 있고 비공인자쌍 하나 있어서 3입니다. 아, 드디어 3이 나왔네요. 자, SN이 3인 경우에 기본 뼈대 구조 뭐였었죠? 평면 삼각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소, 산소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는 비공전자쌍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얘 구조는 뭘까요? 구분형입니다. 그리고 산소랑 산소끼리 같은 놈들끼리는 서로 전자를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극성이겠죠? 좋습니다. 자, CaO3-, CaO3-, 맞다. 요거 제가 삼각형 왜 안 되는지 설명 한 번만 드리면은 우리 삼각형 구조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뭐가 됐든 똑같은데 우리 얘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SN이 몇일까요? 4입니다. 4. 그죠? SN이 4면은 정사면치잖아, 그지? 우리 얘네들의 이상적인 각도는 몇 도 정도 될까요? 정사면체면 뭐 109.5도에서 조금 더 줄어든 뭐 한 104.5도 정도 되겠죠? 뭐 100도는 확실히 넘어야 돼요. 뭐 109.5도보다 살짝 큰 요 정도, 살짝 작은 요 정도 각도가 돼야 됩니다. 110도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무조건 60도죠. 무조건 60도입니다. 자, 109.5도 정도는 돼야 되는 놈이 60도로 얘네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안정적인 각도를 가지는 걸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삼각형은 없는 겁니다. 참고로 SN이 4일 때가 그나마 109.5도예요. SN 3이면 몇이에요? 몇 도예요? 120도고요. SN 2면 얼마예요? 180도입니다. 그럼 여기 했을 때 그럼 이중결합 그 삼각형 고리 당연히 안 되고요. 뭐 다른 것들도 더욱더 안 되면 안 됐지. 되는 거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삼각형 구조 안 된다. 삼각형 구조 그리지 마세요. 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SN이 4인 구조에서는 기본 각도가 109.5도 근방이기 때문에 60도로 오므라들면은 더 안정하게 큰 각도를 가지려고 한다. 다른 구조를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삼각형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CaO3-A 얼마? 7 더하기 6 곱하기 3 끝나면 안 되죠? 더하기 1 해서 26입니다. B는 얼마예요? 8, 4, 32. 자, 그러면은 결합은 3결합이네요. 너무 쉽다, 그지? 5, 5, 5. 자, Cl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 몇 개 느껴져요? 6개 느껴지죠? 비문인사쌍 몇 개 필요할까? 한 쌍. 자, 얘네들은 하나만 계산하면 다 똑같죠? 자, 산소 원자는 주변에 전자 2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얘 형식 전화 몇이에요? 형식 전화 몇이죠? 얘들아 얼마야? 틀려도 돼. 틀려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전자를 몇 개 가져야 되는 놈이야? 7개를 가져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 부족해요? 2개 부족하죠. 그러면은 형식전화 얼마?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나머지 산소 원자는 전자를 원래 6개 가져야 되는 놈인데 지금 몇 개 가졌어요? 7개 가졌죠?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얘네도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다 잘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꼭 해야 된다고 했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 SN 얼마일까요? 이렇게 거창하게 그렸지만 결국은 SN은 3 더하기 1 해서 그냥 4입니다. 자, 그래서 SN이 사인 뼈대 구조인 정사 면체를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구조는 삼각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L이랑 O. 자, CL이랑 O. 사실 이거는 이거 CL은요 3.0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꼭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CL이랑 O 중에 싸우면은 O가 이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요 합벡터는 빵이 되기 어렵겠죠? 극성입니다. 삼각뿔 극성. 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냈지? 힘드네. 자, NO3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A는 얼마예요? 5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24. B는 얼마예요? 8, 4, 32. 자, 전자는 8개 부족하니까 4 결합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N이 중심에 있고 O가 이렇게 3개가 있으려면은 결합이 3개밖에 안 나오니까 한 놈 더 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NO3- 그릴 때 그럼 누가 정시문제에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95% 이상이 전기음성도가 낮은 놈을 중간에다 두면 됩니다. 약간 약한 놈을 가운데다 두고 주변에 강한 놈들이 뺏어가는 구조로 그리시면은 대부분 맞아요. 우리가 그리는 범위 내에서는 쟤네들이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질소원자는 지금 옥텟이 맞았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비공전자쌍? 맞았어? 맞았죠. 얘는 지금 전자쌍 몇 개 필요해요? 위에? 2쌍 필요하죠? 얘는 3쌍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중심 질소원자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4개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셋, 4개.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전자 5개 가져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 잃은 걸로 표시해주고 위에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6개 소유해야 되는 놈이 6개 가졌네요. 오케이? 괜찮고요. 밑에는 전자를 7개 소유하고 있죠? 6개 가져야 되는 놈이 7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2개니까 전체 NO3-의 전화와 일치한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얘는 SN을 계산해 보면은 3 더하기 빵이겠죠? 3입니다. SN 3이면은 뼈대는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겠죠. 정삼각형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물론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는 형태지만 정삼각형 형태로 뺏어가기 때문에 무극성이 되겠죠. 평면 삼각형에 무극성이 되겠습니다. SO4-. 우리 이따 배울 거지만 얘는요 질산 이온입니다. 질산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산 중에 하나로 나와요. 질산. SO2-도요 얘도 황산 이온입니다. 황산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A 6 더하기 6 곱하기 4 거기다가 2-니까 전자 2개 더해줘야 되겠죠? 3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B는 얼마인가요? 자, 8, 5에서 40 전자는 8개 필요하기 때문에 4개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쉽죠? 여기 산소 있고 그 밑에 황이 있으니까 황은 당연히 산소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어떨까요? 요거 주기율표 잘 보시면은 뭐 C, N, O, F, 네온 이렇게 있고 O 밑에 황이 있어요. 근데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 전기음성도 더 클까요? O가 더 크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S가 중심에 있고 O가 주변에서 전자를 뺏어가는 형태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 옥텟 만족했나요? 만족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했죠? 얘는 어때요? 하나, 둘, 전자쌍이 3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황은 지금 전자를 몇 개 소유하고 있죠? 4개 소유하고 있죠? 원래 전자를 몇 개 가져야 되는 놈이 6개 가져야 되는 놈입니다. 2 플러스 산소는 전자 몇 개 소유하고 있죠? 7개 소유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6개 가져야 되는 놈이니까 전자를 하나 어디서 더 받아왔네.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4개에 플러스 2 되니까 전체 전화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좋네요. 자, 그러면 SL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 더하기 빵 4. 중심 원자는 SN이 4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산소 4개 했을 때 산소와 황 사이에서는 전자는 산소와 가져가지만 요 벡터 합이 균일하기 때문에 빵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 무극성입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힘들다. 몇 분이니? 벌써 3시야? 야씨, 내가 문제 푸는 거잖아 그냥. 자, BF3. 그럼 BF3는요 좀 되게 특이한 문제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BF3는 요 모든 것 중에 맞아요.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시키는 건 아닌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죠? BF3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있어요. 자, A는 얼마? 3 더하기 7 곱하기 3 24. B는 얼마? 8, 4 32. 결합은 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합이 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짱구로 굴려봐도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못합니다. 왜 못해요? 중소가 원래 전자가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더 어디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더 갖다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냥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로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려야 됩니다. 물론 플루오린은 비공유자쌍 안 그려주면 안 되겠죠? 자, 중심 원자 동소에 SN을 계산을 해보면은 SN은 3입니다. 얘는 옥텟을 만족 못합니다. SN이 3이기 때문에 평면삼각형 구조가 되겠죠. 요 구조 그대로. 자, 그러면은 B랑 F 중에서는 전자를 누가 가져갈까요? B는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루오린이 전자를 마구 뺏어갑니다. 마구 뺏어가는데 그게 다 균일하게 뺏어가요. 그러니까 벡터 합이 빵이 되기 때문에 평면삼각형에 무극성이 되겠죠? 아이고 힘들다. 정사면체 무극성. 얘는 평면삼각형 11도 20배까지는 간략하죠. 무극성 평면삼각형 무극성.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밑에 14번부터 먼저 얼른 설명 한번 하고 나머지 시간 설명 드릴게요.
으야. 으야. 여러분 이 결합 각도 비교하는 문제는 되게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얘는 되게 좀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NH3 그냥 우리 있었으니까 바로 그릴게요. H2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 둘 다 SN은 4였고요. 뼈대 구조는 똑같이 정사면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달라진 점이 뭐였을까요? 너네 우리 뽀뽀하겠다. 너무 가까워. 엄청 가까워. 오 당황스러운데. 그래? 너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았어. 자, 아니 저 그래서 뭐가 다르죠? NH3랑 H2에 뭐가 달라요? 비공유 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가 다릅니다. 맞아요. 근데 비공유전자쌍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비공유전자쌍은 어떤 애였죠? 응? 맞아요. 우리 그게 기억나시나 하는데 우리 이제 공유전자쌍은 이렇게 두 개 말뚝에 묶여 있는 강아지라고 얘기했었고 비공유전자쌍은 한 개의 말뚝에만 묶여 있는 강아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당연하지만 두 개의 말뚝, 두 개의 원자에 잡혀 있는 공유전자쌍보다는 한 개의 원자한테만 잡혀 있는 비공유전자쌍이 훨씬 잘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전자들을 마구 밀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NH3에는 이런 깡패가 하나밖에 없는데 H2O에는 이런 깡패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 깡패들이 뭘 하냐? 바로 얘네들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NH3에는 이런 비공유전자쌍이 하나밖에 없는데 반해서 H2O에는 이렇게 두 개나 있죠? 훨씬 더 큰 힘으로 밀어낼 겁니다. 근데 정사면체에서의 기본 뼈대 구조에서의 각도는 몇 도였는지 기억나세요? 기본 뼈대 구조에서의 각도는 109.5도였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109.5도예요 원래. CH4가 이런 각도를 가졌었고 마찬가지로 NH4 플러스도 이런 각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비공유전자쌍의 존재로 인해서 얘네들이 비공유전자쌍들이 이렇게 막 밀어내니까 이 각도가 조금씩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확한 각도를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고 NH3에서는 약 2.5도 정도 줄어든 107도 정도 됩니다. H2O에서는 요거의 효과가 거의 2배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도가 돼가지고 104.5도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당 꼭 2.5도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값이 된다. 중요한 거는 각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 문제는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CH로 자, 요거는요. 제가 거의 그림을 그려드린 문제죠. 자, 근데 이 동그라미 친 탄소 원자들의 S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SN 얼마죠? 2. SN 3. 하나, 둘, 셋. 여기는 SN이 4. 자, 얘는요. 기본 뼈대 구조가 뭐예요? 선형입니다. 이 각도 몇 도? 당연히 180도입니다. 여기는 뼈대 구조가 뭐예요?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 각도는 120도입니다. 여기는 뼈대 구조가 뭐예요? 정사면체죠? 이 각도는 얼마예요? 109.5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C 요거 제일 왼쪽 이렇게 작아집니다. 요거 문제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NH3와 NH4 플러스. 자, 이제 사실은 이 문제 밑에다가 그리면은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NH3는 이렇게 그려놨고요. NH4 플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SN이 똑같이 4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NH3에는 이렇게 깡패 같은 비공유전자쌍이 있었는데 NH4 플러스에서는 있나요, 없나요?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NH4 플러스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없다는 말은 뭐야? 여기서는 109.5도에서 각도를 오므라뜨려줄 깡패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몇 도예요? 109.5도입니다. 근데 NH3에서는 요거 때문에 일반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므라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밀어내니까 107도. 그래서 누가 더 크다? NH4 플러스가 더 크다. 시간이 조금 더 알 수 있겠네요. 요거 그리면은 그냥 얘는요 다 120도입니다. 그냥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이렇게 전자가 끌려가지만 분자 자체가 완전히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지웠더니 아, 요거는 꼭 쓰시면 좋겠는데. 뭐 그냥 하죠 뭐. 자, N3-N는요 사실 어떤 문제냐면은 어려운데 쓸모도 없는 문제긴 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낮은 문제예요. 근데 왜 했냐? 그냥 문제가 보이기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은요 올려놓을 거여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은 제가 수업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지만 궁금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놨어요. 자, N3- A는 얼마? 5 곱하기 3 더하기 1 16. B는 8 곱하기 3 24. 결합은 몇 개 필요하다? 4개의 결합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삼각형은 안 됩니다. 삼각형이면 60도밖에 안 되는데 저런 경우에는 120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각도가. 자, 중심 원자에 있는 질소는 옥텟을 만족을 했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빨리 해줘야지 쉬는 시간이 옵니다. 중심 원자 옥텟 만족했죠? 얘는요? 두 쌍의 비공유전자쌍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중심 원자에 있는 질소는 전자를 몇 개 소유하고 있죠? 4개. 그럼 형식점은 얼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왜냐면 5개를 가져야 되는 놈이 4개밖에 없으니까. 자, 오른쪽은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6개. 6개 가지고 있죠? 5개 가져야 되는 놈이 6개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될 겁니다. 자, 가운데 원자의 S는 얼마예요? 2입니다. 2면은 뼈대 구조는 그냥 선형이겠죠? 요 자체가 그냥 입체 구조가 되는 거죠? 선형. N과 N끼리는 서로 전자를 주고받고 뺏고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런 전자 이동도 없어서 무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H2O2. 아니네. NH3 저 있네. H2O2 같은 경우는요. 이거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1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2 해가지고 14개의 천자가 있습니다. B는 얼마예요? 2 곱하기 2 더하기 8 곱하기 2 하면은 20. 결합은 3개 필요하겠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수소는 이미 결합을 하나 했으니까 셋을 만족을 시켰겠죠? 두 개의 전자를 느끼고 있어요. 산소는 지금 주변에 전자를 4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자쌍, 부쌍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SN이 얼마일까요? 2 더하기 2 해가지고 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산소 정사면체 그려주면 됩니다. 하나는 수소, 하나는 산소가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SN은 3이다. 그러니까 얘도 자기만의 정사면체를 만들어냈겠죠. 아무데나 수소 그려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시면 그냥 끝입니다. 뭐 구조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입체 구조를 그려주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각각이 정사면체인 거를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극성 모극성을 지금은 판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무극성 같아 보이지만 얘는 극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결합을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은 왜 극성인지 왜 무극성일까 모르셔도 됩니다. 물론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마지막 NH3, pH3. 여러분 이거 혹시 다 뭐로 했어?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이거 근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데 또 우리한테 쓸모도 없는 약간 그런 문제. NH3가 더 큰 것 같다. 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빨리 끝나. pH3가 더 큰 것 같다. 둘 중 하나가 큰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답이 없는데. 자, 답은 이거. 답은 NH3가 더 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N과 P는 누가 더 전기염 성도가 클까요? 그럼 요 내용 어려워가지고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책에도 있고 그냥 가끔 나오던 문제라서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N과 P는 누가 전기염 성도가 더 커요? 참고로 N은 어디고 P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N이 더 잘. N이 더 전기염 성도가 더 큽니다. 전기염 성도 더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었죠? 전자를 잘 그려요. 그치 더 잘 끌어당기고 내 옆에 꽉 붙들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pH3도 루이스 구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 N은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P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는데 이 보면은 그 N 같은 경우는요 힘이 엄청 셉니다. 힘이 엄청 세요. 힘이 엄청 센 주인이 줄을 잡고 있으면 멀리 못 가겠죠. 힘이 엄청 센 주인이 줄을 잡고 있으면은 멀리 못 갑니다. 그러겠죠. 근데 P는 N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훨씬 멀리 갈 수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은 전기음 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세게 잡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P는 전기음 성도가 작기 때문에 전자를 약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P는 비공유전자쌍이 너무 신나서 날뛰는 거야. 엄청 신났어요. 주인님이 약해서. 막 돌아다닐 수 있어. 막 돌아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신나게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괴롭히러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pH 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되겠죠? 많이 옆에 있는 걔가 무서우니까 쭉 오므라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도는 누가 더 커요? 원래 109.5도에서 얘는 한 2.5도만 줄어드는데 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얘는 실제로 90도 정도 됩니다. 92.5도예요 정확히는. 근데 뭐 각도를 기억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었지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외워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알아야 되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 바로 요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인 건 아는데 너무 새롭죠? 3시 40분이 아니고 3시 40분만이? 3시 40분에 봅시다.